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속초 오징어 난전이 불친절 논란에 이어 바가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오징어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문이 어디서 생기는지, 매년 반복되는 바가지 논란을 끝낼 방법은 없을지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 오징어 난전 앞 전광판에 당일 판매하는 오징어 한 마리의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위판 가격의 5% 수협 수수료, 여기에 운송비와 인건비 등 16%의 부대 비용을 포함해 책정된 판매 가격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바가지 논란에 14곳의 오징어 난전 상인들이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올해 초 설치했습니다. 입찰 경매가 5시 반이니까 단가가 몇 시에 여기에 뜨는 한 거예요? 7시쯤. 7시쯤 그럼 매일 여기 전광판에 띄우는 거예요? 올해 들어 마리당 최저가는 6,000원, 최고가는 28,000원에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추이가 아닌 당일 가격만 보여주는 데 그치고 있어 매일 널뛰기 하는 오징어 어획량과 이에 따른 큰 가격 변동에 대한 관광객들의 오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오징어 난전에 불친절 논란이 확산되자마자 속초시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온라인에 일파만파 퍼지면서 바가지 논란은 더 크게 터졌습니다. 손님들이 이제 오징어 싸다 하면은 실제 이제 바닷가에 매일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오징어가 비싸요. 아이러니하게 오징어가 비싸다 그러면 실제 가보면 싸요. 그만큼 며칠 사이에 하루 사이에도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되게. 오징어는 한 마리씩 낚시로 잡아 올리는 채낚기 어선 방식은 비싸고 그물로 여러 어류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정치망 어선 방식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여기에 살아있는 활어와 냉장 상태의 선어는 보통 5배 이상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 13일 기준으로 활어는 마리당 13,000원, 선어의 판매 가격은 2,000원이었습니다. 조업 방식과 상태에 따라 당일 오징어 가격은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어떤 상태의 오징어를 구매하는지 미리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마리당 판매가가 아닌 육류처럼 무게당 판매가 책정 등의 통일된 가격 단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징어나 같은 경우 이제 표준화된 게 없다면 좀 새로 만들어서 한 마리가 뭐 대충 몇 그램 이내면 작은 거, 그다음 중간 큰 거 이런 정도는 사전에 조금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친절한 응대를 위한 상인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가격 정보, 그리고 오징어 상태에 대한 명확한 지침 등의 홍보 방안을 찾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지역 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한 전 평창 상하수도 사업소장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후임 소장과 팀장 역시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 업자에게 37억 원의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대가로 3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기소된 전 평창 상하수도 사업소장 지모 씨. 뇌물을 준 업자 박모 씨가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지난해 4월 지 씨는 특가법상 뇌물죄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년여간의 법정 공방 끝에 1심 재판부는 지 씨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에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 5천 7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상수도 팀장 임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4,400만 원이 내려졌고 뇌물을 건넨 업자 박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입니다. 지 씨 측은 재판 내내 평창군청 내 지 씨의 라이벌인 모 국장의 사주를 받아 업자 박 씨가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이다. 함께 기소된 부하팀장 임모 씨 또한 박 씨의 사주를 받아 지 씨에게 혐의를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왔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업자 박 씨와 팀장 임 씨의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박 씨가 처벌을 각오하고 허위 사실을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한편 지 씨가 직무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해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오던 지 씨와 임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지금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네, 예상했던 거하고 달라가지고. 예. 그러면 항소하실 예정이세요? 네, 그게 뭐 본인하고 다 네네. 의논해서 판결문 받아보고 결정할 것입니다. 뇌물을 주었지만 직접 범죄 사실을 제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업자 박 씨는 말없이 재판정을 떠났습니다. 대표님, 지기 전에 판결 관련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고. 한편 지 씨의 후임 소장인 김모 씨도 같은 업자 박 씨에게 4,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4,500만 원이 선고됐고 박 씨에게 박 씨 조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누설하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전 평창경찰서 경찰 조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건에서도 업자 박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강원도에 내린 비는 철원과 화천, 춘천 등 강원 중북부 지역에 집중됐는데요. 수확을 앞두고 변덕스러운 날씨에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송미 기자입니다. 강원도 최대 쌀 생산지 철원입니다. 벼 이삭이 익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지만 물에 잠긴 곳도 있고 논 군데군데가 비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밤새 내린 폭우 탓입니다. 비 피해를 입은 벼들과 그렇지 않은 벼들이 이렇게 명확히 구분되는데요. 쓰러진 부분은 쌀이 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틀간 철원에 내린 비는 230mm. 특히 이번 비는 짧은 시간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이제 곧 수확할 때라 농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뭐 한 달이면 비기 시작할 텐데 바람이 불면은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무거우니까 머리가 무거우니까. 병해충도 걱정입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벼 이삭에 갈색 반점이 생겨 쌀이 익지 못하는 이삭 도열병이나 흰잎 마른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잦은 비로 벼의 수분 함량이 높아져 벼에서 싹이 돋는 수발화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벼는 쉽게 부패돼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습하고 더우면서 이게 밑에 쪽에 줄기나 이 뿌리 쪽 부분에 이제 노랗게 이제 뜬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약간 그런 식으로. 올해 철원의 첫 벼베기는 25일,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농가별로 병충해라든지 침수, 도복뿐만 아니라 작년에 문제가 가장 컸었던 수발화 피해 같은 거를 잘 관찰해 볼 수 있도록. 폭염과 폭우를 견디고 나면 태풍이 올 가능성이 높아 농민들은 수확기라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광복 80주년인 오늘 강원도 내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열고 이어서 11시 30분에 시청 광장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광복절 타종식이 열립니다. 앞서 오전 8시 40분 강원 광복기념관에선 광복 80주년 기념전시회가 개막합니다. 원주, 강릉, 철원 등 도내 곳곳에서도 광복절 기념 행사가 이어집니다. 일본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기림의 날인 어제 원주시청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원주시민연대와 평화의 소녀상 시민 모임은 원주 평화의 소녀상 제막 10주기를 맞아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시민 노래 공연 등의 추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원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운동회에는 65개 단체와 5대 종단, 원주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소녀상 앞에서 지금까지 102차례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3일절 10%였던 태극기 개양률을 광복절인 오늘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춘천시가 광복 80주년 맞이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칩니다. 태극기가 독립과 자주, 평화의 상징이라는 점을 알리고 모든 가정과 기관, 상가 등에서 자율적으로 개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160개 시범 아파트와 마을을 지정하고 온이사거리에서 봉이초등학교 구간을 365일 태극기 개양거리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컨덤 특례 적용 지역에 강릉과 속초, 동해, 인제 등 전국 9곳이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에 따르면 세컨덤 특례 대상의 인구 감소 지역 84곳과 강릉, 속초, 동해, 인제, 경주, 익산, 통영 등 9곳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악성 미분양 주택으로 불리는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하던 과세 특례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강릉 관광개발공사가 여름철을 맞아 강릉 정동신곡 바다부채길을 야간 개장합니다. 8월 한 달간 매주 금, 토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정동 매표소에서 몽돌 해변 구간이 개방되며 최근 완료된 조명 설치로 낮과는 다른 감성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부터 10월까지는 매주 토,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1시간 조기 개장도 함께 진행됩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막기 위해 나섰다 재판에 넘겨진 시민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춘천지검 원주지청 앞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로 아카데미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이 정당했음이 확인된 만큼 검찰도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1일 법원은 아카데미 극장 철거 과정에서 충돌을 빚었던 시민 2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